2020년도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고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구독! 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세상을 공작하는 남자 SA입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해주면 너무 좋고요. 그거보다 공유 많이 해주세요. 에이씨,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면 좋겠다. 2020년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 탑3 어떤 기업이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개인과 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멋진 환경운동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Break Free from Plastic BFFP인데요. 플라스틱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미래를 그려보자는 운동입니다. 2016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전 세계 10,000개가 넘는 단체와 많은 개인이 모여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해결책을 추진하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BFFP는 2018년부터 매년 전 세계 각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 집계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본인이 사는 곳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고 제조사에 따라 분류한 목록을 BFFP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조사하고 이런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는 무려 55개국에서 1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약 35만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여기엔 575개의 브랜드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한 기업들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그들이 대안을 수립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대단한 집단지성이죠. 자, 그들의 노력으로 매긴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순위는 발견된 국가 수를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3위는 바로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 네슬레입니다. 네스카페, 페리에, 키캣 다 익숙하시죠? 37개국에서 8,633개의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슬레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럼 네슬레는 이런 오명을 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025년까지 네슬레가 사용하는 패키지 전부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하게 만들 것이고 또 이렇게 신소재 개발이나 재사용 가능한 패키지, 리필 제품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새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수를 3분의 1로 줄일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탄소를 줄이기 위한 네스카페의 노력은 이미 저희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영상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2위입니다. 2위는 43개국에서 5,155개의 플라스틱을 배출한 펩시코입니다. 바로 그 펩시 맞습니다. 펩시코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어서 볼까요? 궁금해서 펩시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탭이 홈페이지의 두 번째 위치에 있었고요. 이 안에 수많은 ESG 토픽이 A to Z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대규모 글로벌 기업도 ESG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ESG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시겠죠?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저희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정주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펩시코는 2025년까지 새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수를 35% 줄일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슬레와 비슷하네요. 눈에 띄는 점은 펩시코는 2025년까지 음료 패키지의 100%를 재활용이 가능하게 그리고 퇴비로 사용하거나 생분해성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점입니다. 플라스틱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토양오염 걱정도 덜고 재활용도 하고 일석이조인 셈이네요. 또 펩시코는 라벨이나 색깔이 있는 페트병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이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트로피카나 병의 라벨을 바꾸는 등 이런 패키지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탑3 모두 글로벌 식음료 브랜드인데요. 코카콜라는 51개국에서 무려 13,834개의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코카콜라는 2018년 월드 위드아웃 웨이스트, 한국말로 하면 지속가능한 패키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업계 최초로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두 가지는 2025년까지 모든 음료 패키지를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2030년까지는 음료 패키지의 최소 50% 이상을 재활용 물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음료 패키지를 수거 및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2020년에 공개한 지속가능한 패키지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면 이미 코카콜라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음료 패키지를 시장에 선보인 바 있고요.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변화시키는가 하면 호주의 플라스틱병 70%는 재활용 물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코카콜라는 현재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이로 만든 콜라병을 개발 중인데요. 올 여름 헝가리에서 시험 유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셜 공작소도 생수를 테트라팩에 담아 유통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많은 생수 기업들과 콜라보로 지구 환경 보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을 알아봤고요. 번외로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환경운동연합이 BFFP 운동에 참여하면서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브랜드는 바로 롯데였다고 합니다. 롯데는 최근 환경을 위해 국내 최초 무라벨 생수인 아이시스 에코를 출시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매출도 덩달아 늘어났고요. 이런 걸 보면 시민들은 친환경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FFP는 기업들이 점차 패키지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려면 품목 사용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점에 동감합니다.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 이게 지구를 살리는 핵심 활동 아닐까요? 자, 오늘은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과 그 기업들의 자구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이제 기업은 이런 환경 문제를 외면하고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움직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속가능한 세상을 공작하는 남자 SJ였습니다.